그 기타 경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타 경비 정말 다양한 경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복리후생비가 있고, 또 감가상각비, 또 접대비, 또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이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쓰는 개념으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밥 사 먹는 거, 커피 사 먹는 거,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그리고 직원 경조사비 등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 규정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향후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실 주제 중에서 이제 그 병원 원장님들 중에서 매출이 뭐 10억, 20억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직원이 뭐 10명 이상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복리후생비 출연금 뭐 5천만 원, 1억을 100%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넥스트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서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데요. 원장님들께서도 혹시 복리후생비 규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떠한 절세 혜택이 있다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또 참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이제 원장님 개인 목적으로 쓰시거나 가족들이 쓰는 가사 경비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일시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연도에 이제 나누어서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인데요. 보통 이제 차량이나 의료기기, 비품,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샀을 때 보통 비용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4년 혹은 5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이런 유형의 자산들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혹은 우리가 포괄 양수도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이제 뭐 영업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5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영업권이라는 게 기존 병원 인테리어를 그대로 승계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워낙 그 위치가 뭐 강남이다, 청담동이다 해서 바닥 권리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제 권리금, 세법상으로는 영업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중에서 알고 계신 권리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권리금이 있습니다. 우선은 영업이 잘 돼가고 그대로 영업을 승계한다는 개념에서 영업 권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가 워낙 뛰어나, 뭐 사거리가 됐던 강남역이 됐던 그런 위치 선점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바닥 권리라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승계받는 경우에 시설 권리,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권리, 영업이 잘 돼서 영업 권리,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인테리어가 있어서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권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워낙 입지 자체가 뛰어나서 받게 되는 그런 그 바닥 권리, 세 가지 영업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보통 5년 그 60개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의원은 보통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 3,600만 원, 그리고 매출액에 따라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통 이제 거래처 경조사비로 해서 결혼식, 장례식, 뭐 돌잔치 이런 청첩장 뭐 이런 서류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건당 2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저희가 접대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가끔 경조사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뭐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병원 원장님들께서는 이게 거래처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긴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은 이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한테 보통 거래처라는 네, 개념을 많이 쓰고 뭐 접대를 하는 네.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매입을 하는 곳에도 줄 수는 있죠. 왜냐면은 이제 뭐 항상 보고 물건들, 좋은 물건을 받기도 하고 단가를 협상을 잘 받기도 하는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직계 가족이라든지 네. 그런 경조사에도 이게 적용이 될까 원장님들 가끔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런 사업 관련성에 빗대어서 판단했을 때는 거래처 경조사비가 되는 것이 맞는데 실무적으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비용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병의원이 무슨 접대비냐 이렇게 보는 조사관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6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또 너무 꽉 채우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두시는 것이 이런 조사관의 관점에 있어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적으로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접대비에 대한 비율을 좀 축소시켜서 신고를 하는 게 좀 낫겠다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어떤 기타 경비가 있을까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광고 선전비가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 예를 들면 이제 버스나 이제 지하철 또 이제 신문 광고도 있고 또 이제 많이 하는 게 보통 이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 이런 거 많이 하고요. 또 어떤 사이트 배너 광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이럴 마케팅 혹은 이제 어떤 마케팅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광고 선전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그 고가의 시술 내지 수술을 하는 뭐 피부과나 뭐 체형 성형 네. 뭐 그런 곳에서는 외국 뭐 동남아시아 뭐 중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 베트남 그 부유층을 상대로 뭐 제가 듣기로는 조금만 쳐도 5천만 원, 뭐 많게는 뭐 1억까지 쓰고 네, 가시는 손님들을 뭐 관광버스로 대절해갖고 뭐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수당이 그 영업을 해온 그 업체 또는 사람에게 수당이 많이 나간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떤 그런 그 원장님들이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의료법상 문제가 되는 어떤 뭐 알선, 리베이트 그런 부분하고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이런 환자를 유인하고 이런 알선한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네, 아무래도 부분이기는 좀, 합니다. 네. 저희 뭐 상담 시에는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만은 이게 공식적인 영상에서는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지급 수수료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좀 지급 수수료가 어떻게 좀 만만한 개정인데 그리고 또 좀 광범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보안 방범비가 있고 또 차트 사용료, 또 세무 기장료, 노무 수수료, 또 카드 수수료, 의료 폐기물 처리비,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요. 방범비라고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ADT 캡스 혹은 이제 S1, 뭐 KT 텔레캅 이런 업체들 쓰고 계시고요. 병원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의사랑이라는 차트 혹은 이제 이지스, 비트컴퓨터 이런 차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약간 병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수수료 중에 조금 빠져 있는 게 그 원장님들 요즘 유행하는 뭐 아트테크 네. 관련해서 네네. 매월 렌트료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작품을 직접 구입해서 비품 처리하고 감가상각은 원래 미수품 기본적으로 안 되긴 하지만 자산 처리해서 네. 혹시라도 금액이 적으면 경비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현실적으로 좀 논란의 이슈가 네,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렌트비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네.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워낙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우선 법인의 경우에는 명확히 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접대비라고 해서 취득가액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 이것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인정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아서 내가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렌트를 받는다 이 경우에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